안녕하세요. 디딤돌 씹뿔뿔의 짱강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13강 OOP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OOP의 철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OOP는 프로그램의 세계를, 현실 세계를 반영하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현실 세계를 살펴보니까 수많은 개체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더라. 이와 같은 그 기본적인 철학에서 캡슐화와 상속 다형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캡슐화는 여러 개의 멤버를 하나의 형식으로 묶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시언어의 구조체도 캡슐화의 일종입니다. 근데 씹뿔뿔 언어에서 캡슐화에서는 멤버 필드와 멤버 메소드를 캡슐화 가능합니다. 멤버 필드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멤버 메소드가 이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언어에서 구조체 안에 있는 모든 멤버는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했는데, 씹뿔뿔의 캡슐화에서는 접근 지정자를 설정하여 접근할 수 있는 멤버와 접근할 수 없는 멤버를 구분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좀 높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상속과 다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뮤지션과 피아니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피아니스트들 혹은 드러머, 기타리스트 이와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음악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우리 설계에서 UML에서는 일반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이 관계에 있을 때 상속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형식을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파생한 형식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션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파생한 피아니스트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피아니스트에서는 뮤지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자기 내에 그대로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피아니스트도 분명히 뮤지션이잖아요.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기반 형식 변수로 파생 형식 개체를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또 기반 형식에 정의한 기능을 파생 형식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OOP의 이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테고요. 간략하게 지금 OOP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생 형식을 클래스로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여기서는 가볍게 따라 해 보시고,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하나하나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멤버 필드는 번호와 이름 그리고 IQ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유징 네임스페이스가 빠졌죠? 유징 네임스페이스 std. 이와 같이 정의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은 구조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접근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접근 지정자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이와 같은 어떠한 형식의 그 데이터를 우리는 멤버 필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기능들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걸 우리는 멤버 메소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형식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우리는 생성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한 개체 자기 자신을 의미를 할 때 this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 그 강의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해당 형식의 개체 상태를 바꾸는 그와 같은 메소드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하는지 화면에 출력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IQ를 중과시키기로 합시다. 그리고 개체 상태를 출력하는 메소드도 제공을 하기로 할게요. IQ도 출력을 해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턴트 형식 개체를 하나 동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형식 개체에 오른쪽 화살표 하게 되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되는 메소드들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와 같이 이제 정의를 하는 걸 우리는 캡슐화라 얘기를 해요. 지금 캡슐화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한번 실행시켜 가지고 잘 동작하는지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제일 처음에 생성을 할 때 IQ가 100이었는데 한번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상태를 봐보니까 IQ가 101로 이제 변경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번호 부분을 출력할 때 이게 네임이 아니고 넘인데 네임이라고 해서 잘못 출력된 거고요.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잘 동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사항들을 우리는 캡슐화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캡슐화에 대한 예였고, 상속과 다형성에 대한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반 형식인 뮤지션 음악가부터 정의하기로 할게요. 음악가에는 음악가 이름이 있고, 그리고 생성자는 형식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정의하는 메소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성할 때 이름을 전달받아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전달받은 이름으로 설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다 라는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겠죠. 특정한 음악가가 랄라라 연주한다 라고 이제 표현하기로 하고, 그리고 무대 앞에 올라왔을 때 인사는 안녕하세요 네임입니다. 이와 같이 음악가를 정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피아니스트 얘를 뮤지션에 있는 기능들을 상속받으면서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럼 이와 같이 이 피아니스트는 뮤지션에서부터 파생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기반 클래스 뮤지션에서 파생 클래스 피아니스트 정의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도 음악가니까 생성할 때 이름을 입력 인자로 봤는데, 음악가를 생성할 때 이름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음악가는 그 조율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도도레레 미미 파파 솔솔. 자, 얘네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기로 할게요. 먼저 이제 피아니스트 개체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개체를 new 피아니스트 해서 한 명을 만들고 난 다음에 피아니스트 앞에서 다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형성은 기반 형식의 변수로 파생 형식 개체를 참조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특징이 그 뮤지션 다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뮤지션 개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피아니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전달받아서 뮤지션에 있는 인사하다 기능이나 뮤지션에 있는 플레이 기능, 그리고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아니스트의 튜닝, 이와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기반 형식을 파생받은 형식, 기반 클래스 뮤지션에서부터 파생 클래스 피아니스트를 정의를 하게 되면 기반 형식에 정의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멤버들이 자기 내부에 마치 정의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파생 클래스가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할 때 파생 형식 개체를 기반 형식 변수로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형성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캡슐화를 강의하고 난 다음에 상수과 다형성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지금 보시면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프로젝트 속성에 요 보기,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되는 이 프로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형식들을 분석해서 간략하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뮤지션이라는 클래스와 피아니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일반화 관계예요. 파생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뮤지션이 기반 클래스고 피아니스트는 뮤지션에서부터 파생받은 클래스다. 뮤지션에는 이름이라는 그런 필드와 그리팅, 뮤지션 플레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피아니스트에는 피아니스트 튜닝이라는 메소드가 있다. 이와 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OP 개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캡슐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